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 브레인 푸드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보통 오셔서 우울한데 이게 뭐 먹어야 되나요? 뭐 다른 약재 가져오셔서 이거 먹어도 되는,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뭐 환자분들 오셔서 뭐 음식에 대한 얘기들 좀 하시나요?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딸이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그럼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거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들 보시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핍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약제 자체는, 약물 자체는 이런 거를 바로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그런 성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런 거를 좀, 이런 거에 어떤 전구물질 같은 영양소, 그런 걸 많이 먹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호전이 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쉽게 먼저 우울증의 나쁜 음식, 좋은 음식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영양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품들요. 거기 들어있는 이제 MSG,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는 그런 성분, 이제 뭐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인데,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그런 물질 자체가 불안이나 뭐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이제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일부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괜히 부모님들이 몸에 좋은 음식,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게 괜한 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주의할 게, 왜 우울하면 단 것이 땡겨서 단 거 먹으면 좋아요. 당장 기분은 좋을 수도 있긴 하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당류가 너무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되죠. 이를테면 먹었을 때 바로 이렇게 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밀가루 음식이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당류가 확 올라가거든요. 당류가 확 올라가면 피가 끈적하게 되죠. 우리가 피가 하는 역할이, 맑은 피가 쭉 전체 신체 전체적으로 돌면서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끈적한 피가 돌면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뇌를 비롯하여 전신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서나 혹은 심지어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드리면 GI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는지를 이제 나누는 그런 음식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빵이나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정제된 밀가루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올리는 거고,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이제 올라가게 하는 이제 곡물류, 뭐 귀리나 이런 것들 있죠, 현미, 이런 것들은 GI 지수가 낮은 편인데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적절한 수준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를 만드는 일종의 하나의 원천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좀 더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이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영양 균형이 있는 식단을 하라고, 그리고 밥을 좀 잘 먹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뇌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한마디로 말한다 라고 하면 지중해식 음식, 식단, 이제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매 끼니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 오일 이것도 굉장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빠지지 말고 매 끼니마다 먹는 게 되게 좋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이 생선과 해산물을 먹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달걀, 치즈, 요거트 이런 거를 또 곁들이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사실은 많이 좋아하고 자주 먹는 붉은 고기, 그러니까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게 이제 붉은 고기에 해당되잖아요. 단 음식,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은 아주 가끔 먹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지중해 식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중요한 게 올리브 오일이나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 이런 거죠. 양용준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메가3도 굉장히 우울증에 좋은 음식으로 세포막을 형성하는 인지질이라는 그런 성분이고요. 이 세포막이 단순히 어떤 세포 형태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DNA 합성을 하거나 그래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이거든요. 그거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 오메가3 같은 그런 인지질입니다. 그 인지질이 결핍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단백질 합성이나 뭐 신경 전달 물질 합성 이런 것들에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오메가3만이 아니라 비타민 B에 속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 같은 경우엔 외부에서 먹어줘야만 하는 그런 이제 비타민 종류거든요. 근데 이런 비타민들도 이 세포 안에서 신호 전달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효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챙겨서 먹으면 우울증에 좀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랑 장이 이렇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갑자기 막 시험 때문에 이제 긴장된다. 그럼 갑자기 배 아프고 가서 설사하고 이런 게 뇌랑 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겠죠. 이제 우리가 장내 세균이라고 하죠. 장내 세균이 좋은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 뇌도 좋다. 뇌에 좋으면 당연히 우울, 불안, 불면 이런 거에 당연히 좋다.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몸 자체가 긴장과 혹은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신 건강에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음식 그리고 영양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영양분이 아닌 음식으로서 좀 더 접근을 한다면 지중해 식단 이런 식의 이제 식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